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쯔난케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2일이고요.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제가 이 바닥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약바이오를 한 6년 가까이 공부하고 했는데 이게 완전 종특이에요. 종특.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약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한국 BNC가 어제 날짜로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지금 23.75%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국 BNC를 되게 여러 번 커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왜 커버를 했냐? 뭔데 했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뭐 일정 부분 사항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표가도 잡아 드렸었고, 5일선이 깨지면 매도하자, 21선이 깨지면 매도하자. 했는데 실제로 이제 유튜브 댓글로 물어보셨던 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등하면 뭐 어디까지 또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잘 대처하셔서 수익이 좀 많이 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이런 부분이에요. 한국 BNC 신약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코로나19 뭐 치료 후보 물질 뭐 관련돼서 뭐 안트로퀴노놀 임상 2상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4,000원 하던 게 4,000원 뭐 여기로 친다 그래도 얼마인가요? 이게 8,000원 하던 게 10배 올랐기 때문에 10배가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10배가 올라서 템버거 종목이었는데 이게 그냥 순식간이거든요. 순식간. 왜 이러냐? 안 봐도 이게 빨간색이 많다는 거지. 회사에 뭐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뭘 하냐? 자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결국에 이제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발표한다고 나왔고요. 유상증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상증자가 이제 미래를 도약하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게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열이 받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얘가 어디다가 돈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됩니다. 잘 알아봐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얼마를 하는 거예요. 얼마를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천억 가까이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시설 자금으로 461억을 쓰고요. 운영 자금으로 1253억을 쓴대요. 이게 시설 자금이라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뭐 그런 거에 이제 쓴다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유상증자 받은 거에 300억 가까이를 또 채무 상환하고요. 운영 자금으로 1253억 원을 쓴다는 얘기는 이 운영자금이라는 게 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뭐 지네들 월급을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뻘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주분들은 이런 거 전화해가지고 엄청 따져야 돼요. 주총 참가해서 또 난리치고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 종특이에요. 종특. 아주 고질적인 겁니다. 고질적. 저는 이제 거의 제 딴에는 1세대 이제 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세대 바이오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이제 한미약품을 시작해서 이제 막 여러 뭐라 그러죠? 여러 종목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밋하면은 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 뭐 18년에는 무상증자를 했었죠. 이것도 종특이에요. 이것도 무상증자. 주가 잘 갈 때 무상증자 하거든.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저거를 하죠. 또 안 나오나요? 되게 오래돼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찾아놓고 했으면 좋았겠어. 아, 그러네요. 18년도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코오롱 생명과학도 그렇고 신라젠도 그렇고, 물론 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죠. 뭐 헬릭스미스, 예, 아주 그냥 난리죠, 난리. 얘네 뭐 증자하는 걸로는 거의 뭐 선수급인 친구들인데, 이런 애들 주가를 보면, 예,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커버했던 종목들 중에 뭐 현대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여기가 빨간색이어서 그래요. 회사에 돈이 없어.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임상이 특히 FDA 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CRO 회사를 잘 정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A라는 회사가, 예, A1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임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그 임상에 대한 정권을 거의 CRO 회사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직접적으로 임상하는 거는 식약처나 FDA에서 안 믿는 거야. 왜냐면 지네들이 위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까봐 CRO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맡깁니다. 근데 이 CRO 회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CRO 회사도 1등급이 있고 5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격 차가 천문학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1등급 회사 하는데 몇천억이 들어요. 1000억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 이게 이제 또 뭐 그 신약에 관련된 어떤 임상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상 대상자의 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1등급하고 5등급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A1이라는 이 파이프라인, 이 약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거나 약의 제조, 뭐 약물의 어떤 혼합 여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여기가 더 1등급이 훨씬 더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큰 병원에서 임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막상 좋은 파이프라인이 있고 한데 애로가 안 된다, 기술 수출이 안 된다, 그래서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얘네 유상증자 그냥 해버립니다. 완전 이게 무슨 그 공식처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한국 BNC 보고도 많이 느꼈는데,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뭐 LNK바이오, NK맥스, 뭐 그냥 다 시뻘건색이잖아요. 얘네도 나쁘지 않아요. 한국파마도 나쁘진 않은데 회사에 돈을 얼마나 쌓아놨느냐. 뭐 박셀바이오 이런 애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임상이 들어가는 경우 얘는 유상증자 언제든 때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종특이고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뭐 조심한다고 조심되는 게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그럼 주가가 너무 힘들게 가거든.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나 버텨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나 버텨낼지 모르겠는데 19,600원 라인이 만약에 깨지면 그러면 일부 물량 조절하셔야 돼요. 유상증자 그거 다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게 유상증자 다 되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시설 자금 써서 공장이 세워지고 한다면 매출이 늘어나거나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주가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버틸 생각 하셔야 돼요. 시간 버틸 생각. 예,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제약바이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신약 관련된 회사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든 유상증자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무상증자도 맘대로 나와. 아무 때나 나와요. 얘네는 뭐 세력들이 와서 개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주주들이 원래 그딴 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상증자도 잘합니다. 조금이라도 뭐 수익 나게 되면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을 자주 해요. 예,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령제약처럼, 예,
보령제약처럼 탄탄하게 매출이 잡히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예뻐요. 300억씩 납니다.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괜찮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좋고, 근데 유상증자 한번 하고 나서 또 하고 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유보율 보세요. 이게 엄청 나거든요. 코롱생명과학도 유보율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보세요. 순식간이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뭐 있었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2016년도만 해도 6,700%였다고 유보율이. 2015년 11월인가 16년도 이때쯤에 아마 얘네도 유상증자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때쯤에 유상증자 했을 거예요. 여기 어디 요 때쯤에, 요 때쯤에 유상증자 해서 주가 한번 내리 꽂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회사 돈으로 하기는 아깝거든. 그러니까 주주들 돈 뺏어다가 그거 하거든요. 이런 게 완전 종특입니다. 제약바이오. 그래서 이런 게 한번 나타나면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요. 왜냐면 공장 짓는데 시간 걸리거든. 1년, 2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코생 같은 경우도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어요. 설계만 1년 했거든요. 설계만. 근데 뭐 코생은 대부분의 금액들이 다 그 공장 짓는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았다. 뭐 이렇게 기억이 나.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다 찾아보면은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국 BNC 그때 당시로 아마 코생이 한 1천억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 BNC는 그 통이 크네. 2천억 가까이 하다니 무서운 회사네요. 뭐 단기적인 충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정을 또 하셔야 돼요. 또 지금 이렇게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봐야 뭐 2달밖에 안 기다린 거지만 이 종목을 막 이런 데서 35,000원 라인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고민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괜히 막 1, 2년 동안 옆으로 쭉 횡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관련돼서 이 코로나 치료제 이 약이 잘 나온다 그러면 내용은 또 바뀌겠죠. 내용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다 믿으면 들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건 들고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조금 물량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보는 가격은 19,600원 라인입니다. 19,600원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요 작은 박스권을 돌파한 봉이 이 11월 26일 봉인데요. 여기를 돌파한 게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날 갭 뜨고 갭 메꾸고. 근데 만약에 19,600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전저점을 보거나 241선까지 한 단계 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충격이 나와서 빠지는 거지만 오늘 충격을 딛고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쌍바닥을 만드는 이런 식의 쌍바닥을 만드는 또 흐름이 나와주면 뭐 또 그럼 거기다가 또 오미크론이 뭐니 이제 이슈 달고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월 25일이라고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뭐 다 이제 원래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만 거의 다 반영된다고 보는데 이래놓고 또 막 하여간에 뭐 장난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특히 신약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빨간색이다. 빨간색이다. 실적에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얘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잖아요. 단기순이익 뭐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뭔가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다. 그러면 나오는 중에도 유상증자 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막 다 시뻘겋다. 시뻘겋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유상증자 이런 게 특히 주주 배정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또 3자 배정으로 해도 만약에 약이 잘 되면 또 3자만 또 수익을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게 어처구니가 없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은 이제 급하게 한국 BNC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얘기한 거랑 꼭 똑같이 간다 그렇다기보다는
언제든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있구나. 특히 제약바이오 중에 신약 만드는 회사는 요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